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공들여 쌓아온 자부심이 단 30초 만에 거대한 화염과 함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두바이의 푸른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야 했던 인도의 야심작 테자스 전투기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참혹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비행 직전 포착된 기체 아래의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단순히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라 어쩌면 예견된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가 30년 오만의 늪에 빠져 기본을 망각하고 표류하는 동안 그 반대편 한국의 전시장 앞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의 장벽을 정직한 땀방울로 뚫어낸 대한민국 KF-21 보라매 앞에는 수십조 원의 자금력을 가진 중동의 거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정밀한 데이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홍보 문구, 뒤에 가려진 방산 시장의 냉혹한 실체와 함께 왜 세계가 한국의 날개에 자신의 국가 안보를 베팅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략적 흐름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인도 방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테자스의 추락은 단순히 기체 한 대의 손실을 넘어 인도 항공 산업이 지난 40년간 외면해온 구조적 모순을 전 세계에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1983년 인도는 야심차게 자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인 LCA를 시작하며 서방의 도움 없이 세계 최정상급 기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엘타 사출 좌석은 영국의 마틴 베이커 제품을 가져다 썼습니다. 겉모습은 인도산이었지만 심장과 두뇌는 모두 외국산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품을 사다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기업에서 만든 첨단 장비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도의 국영 항공기업 HAL은 기초적인 설계 단계부터 마감 공정까지 수많은 결함을 노출했고 이는 결국 비행 중 기름이 새어나와 쇼핑백으로 받아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본기 없는 오만이 부른 참사라고 분석합니다. 기술은 계단을 오르듯 하나씩 쌓아가는 것인데 인도는 기초적인 훈련기, 개발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고성능 전투기로 도약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 기간은 30년이 넘게 걸렸고 양산형 모델이 나왔을 때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구식 기체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KT-운웅비라는 기초 훈련기부터 시작해 T별식, 골든이글 경공격기를 거치며 초음속 비행 기술과 항공, 전자장비 통합, 노하우를 차근차근 축적했습니다. 무모한 도전 대신 철저한 단계적 접근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도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부품,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테자스 수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직접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압박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의 선택은 한국의 FA-20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종사들이 직접 기체를 타보고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테자스는 서류상의 성능은 화려할지 몰라도 실제 운용 안정성과 정비 편의성 면에서 FA-5미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패배 이후에도 정치적 이유로 밀린 것이라며 한국 기체의 성능을 깎아내렸지만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의 추락 사고는 누가 진짜 기술력을 가졌는지를 단번에 증명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폭발 사고는 테자스의 수출 시장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도는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미 SNS를 통해 퍼진 기름 누출 영상은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정직한 신뢰라는 사실을 인도는 40년의 세월과 수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뒤에야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KF-21이 왜 중동 시장에서 독보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 머니는 결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실패를 목격하며 검증된 기술력과 정직한 로드맵을 가진 파트너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추락한 인도의 테자스를 지나 사천의 하늘을 가르며 완벽한 비행을 선보이는 보라매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기류는 상상 이상으로 거세고 정교합니다. 과거 이 지역의 하늘은 미국의 F-24나 F-16 혹은 프랑스의 라팔이 지배하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그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거대 경제국들이 한국이 KF-21 전시장 앞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일머니라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장 영리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제시한 1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협력 규모는 단순한 구매 의사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전략적 동반자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를 손에 넣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라매에 열광하는 이유는 운영의 자율권과 기술 주권이라는 핵심 가치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투기를 판매할 때 블랙박스라는 장치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며 자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작전에는 기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전투기라는 완성품을 파는 것을 넘어 그 기체를 유지하고 보수하며 나아가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까지 공유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균형을 고려한 미국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F-35 도입 수량이 제한되거나 성능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찾은 완벽한 탈출구가 바로 KF-21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서방의 무기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기체는 오직 한국의 보라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KF-21이 보여주는 확장성은 중동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그리고 무인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한국은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인도의 테자스가 보여준 30년의 정체와 추락 사고를 목격하며 기술적 신뢰가 결여된 파트너와의 협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사천 공장에서 쉼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과 수천 시간의 무사고 시험 비행 데이터를 보며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던 중동의 경제 구조를 첨단 방위 산업으로 다각화하려는 그들의 국가 비전에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이 되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막대한 연구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KF-21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포착하는 한국산 레이더와 거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정밀기계, 공학의 결정체는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성벽이 되려 합니다. 우리가 만든 날개가 중동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결코 우연히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기술이 가장 영리한 자본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폭발입니다. 이제 KF-21은 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자주국방을 꿈꾸는 모든 국가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한국 방산의 저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과거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초조함의 중심에 서 있는 또 다른 국가의 이야기를 통해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KF-21 사업으로 결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며 한국 정부의 인내심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사업에 깊숙이 발을 들였기에 자신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해 기술만 교묘하게 빼가려는 전략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22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금액을 들고 판에 끼어들면서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독점적 파트너로서 누릴 수 있었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권리가 중동 국가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부랴부랴 1,100억 원가량을 입금하며 남은 잔액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보여준 대응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큼 냉철하고 정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뒤늦은 호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전체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무서운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분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술 데이터와 시제기 활용 범위, 그리고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판권까지 입금한 액수만큼만 철저히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돈을 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인도네시아를 핵심 개발 라인에서 사실상 외곽으로 밀어낸 셈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술 유출은 완벽히 차단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술만을 전수받은 채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함께 펼쳐나갈 5세대와 6세대의 화려한 미래를 먼발치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파트너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이러한 원칙 중심의 비즈니스 방식에 더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비운 자리를 채우기 위해 훨씬 더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 방산에 든든한 우군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망친 결정권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자국 항공 산업의 미래가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 이상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도네시아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은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불안정한 변수를 지워버리고 중동이라는 강력한 상수와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된 이 치밀한 체스판은 한국 방산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외교전에서도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이 승부의 쐐기를 박는 일뿐입니다. 사천의 밤을 밝히는 연구소의 불빛은 인도네시아의 뒤늦은 후회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하게 미래를 비추고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는 낡은 도면을 남기고 신뢰를 지키는 자와는 푸른 하늘을 공유한다는 이 명확한 원칙이야말로 오늘날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진정한 기술의 정점인 6세대 전투기 시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시계는 이제 4.5세대라는 현재의 성취를 넘어 아무도 가보지 못한 6세대라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F, 이필, 보라매의 성공적인 양산 소식에 감탄하고 있을 때 우리 연구진은 이미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한 내부 무장창 탑재형 모델인 블록2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거대한 그림을 현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를 통해 잠시 공개되었다가 사라진 의문의 영상들은 이러한 한국의 야심이 단순한 구상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영상 속에는 가오리 형상의 무인 스테이지기와 KF-21이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은밀한 공격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조차 이제 막 걸음발을 떼기 시작한 차세대 전투체계로
한국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더 앞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병기로서 전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하 2호 이상의 속도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들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의 정점입니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5세대와 6세대 개발을 공언하며 한국을 뒤처진 존재로 깎아내릴 때 우리는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가장 완벽한 시점에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단순한 비행 성능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무인기들을 지휘하는 공중지휘소로서의 역할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진화에서 타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수십조 원의 자본을 들고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 당장 하늘을 날 전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뒤의 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의 주권을 한국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기술의 종속을 강요하는 미국이나 신뢰할 수 없는 기술력을 보여준 인도와는 달리 한국은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적의 위치를 먼저 식별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격 경로를 계산하며 무인기가 대신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보라매가 보여줄 일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KF-21이라는 훌륭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기 때문에 6세대로의 전환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증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과거 우리가 남의 나라 도면을 빌려 조립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지금의 도약은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사오며 깎아낸 정밀함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보라매의 날개는 더 이상 4.5세대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압도하는 스텔스의 그림자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으며 그 여정의 끝에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는 당당한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가슴 벅찬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거대한 비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울림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안도감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당당한 주권이 확인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낡은 전투기를 빌려 쓰고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외국의 눈치를 보며 간절히 매달려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중동의 사막과 전 세계의 하늘로 뻗어나가는 KF-21 보라매의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누구의 뒤도 따르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위대한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인도의 테자스가 보여준 30년의 정체와 추락사고는 기술적 정직함과 원칙 없는 화려함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반면 수많은 회의론과 주변국의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단 한 단계의 공정도 생략하지 않은 우리 연구진의 고집스러운 정밀함은 결국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뢰라는 이름의 가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기술 자산을 지켜낸 냉철한 결단력 그리고 6세대라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도전 정신은 오늘날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발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만드는 거대한 하늘의 성벽입니다.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중동의 하늘을 지키게 될 보라매의 모습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세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합니다. 이 전투기의 날개에는 밤낮 없이 연구실의 불을 밝힌 엔지니어들의
땀방울과 기술 자립을 염원해온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넘어 세계 항공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우리의 기술력은 더 깊어질 것이며 보라매가 그리는 비행우는 곧 대한민국이 나아갈 희망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여정은 앞으로 다가올 6세대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시대에도 변함없는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확인했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가슴 벅찬 성장의 기록을 지켜볼 수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멀리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분석의 시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빛나는 내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정점인 6세대 스텔스 무인기 체계와 그 속에 담긴 인공지능의 실체를 더욱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방위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 보라매가 그리는 푸른 꿈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